안녕하세요. 코알라 강사입니다. 오늘은 UTG 오픈 레인지가 스택 깊이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단합니다. 200BB부터 10BB까지 내려가면서 이전 뎁스에 비해 뭐가 빠지고 뭐가 새로 들어오고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단순히 차트를 암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에 집중하며 같은 핸드여도 뎁스에 따라 가치가 바뀌는 이유를 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200BB는 스택이 깊습니다. 그래서 UTG에서는 단순히 카드가 높다고 레인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킹 잭, 에이스 10, 퀸 10과 같은 오프수디 브로드웨이를 보겠습니다. 단순히 카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았을 때 불편하다는 겁니다. 킹 잭으로 킹을 맞춰도 상대가 에이스 킹, 킹 퀸이라면 키커에서 밀립니다. 에이스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스를 맞춰도 상대가 더 높은 키커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위험한 탑페어가 됩니다. 이게 도미네이션 문제입니다. UTG 오픈에 대응하는 상대의 콜 레인지나 3벳 레인지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오프수디 브로드웨이는 200BB에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65 수딧, 54 수딧과 같은 낮은 수딧 커넥터가 일부 섞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핸드들이 핵심 수익 핸드라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핸드들은 폴드와 오픈 모두 EV가 0 근처인 마지널한 핸드입니다. 여기서 EV가 0이라는 건 같은 상황을 장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수익도 손해도 거의 없는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EV가 0.9라면 한 번 플레이할 때 평균적으로 0.9BB를 버는 선택입니다. 100번 반복하면 기대값상 약 90BB를 버는 선택이 되는 거죠. 반대로 EV가 마이너스 1.2라면 한 번당 평균 1.2BB를 잃는 선택이고 100번 반복하면 기대값상 약 마이너스 120BB가 됩니다. EV는 한 판의 결과가 아니라 같은 상황을 반복했을 때 나오는 장기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에이스 킹스 에이스 킹과 같은 필수 오픈 핸드와는 다릅니다. 87, 76, 65 수딧과 같은 핸드는 이걸로 큰 이득을 취하겠다라기보다 열어도 손해가 아니니 특정 빈도로 일부 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핸들을 섞을까요? 주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레인지 보호. 만약 UTG가 에이스 킹, 킹 킹과 같은 브로드웨이 핸드 위주로만 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낮은 보드를 만났을 때 너무나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986, 875, 764 같은 보드가 깔리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UTG 레인지는 이 보드와는 맞지 않네. 오버페어나 오버카드 비중이 높겠다. 그러면 내가 세게 압박해도 되겠네. 그런데 당신의 UTG 레인지 안에 87, 76, 65 수딧과 같은 핸드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UTG도 이런 보드에서 투페어, 스트레이트, 강한 드로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딥스택에서는 이런 핸드가 강하게 맞았을 때 큰 팟을 만들 수 있는 임플라이드 오즈도 생깁니다. 즉 이런 핸드들을 섞는 이유는 이 핸드 하나로 큰 이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내 UTG 레인지 보호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87 수딧이 65 수딧보다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이 상황에서 GTO는 65 수딧을 더 선호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이건 65 수딧이 87 수딧보다 더 세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핸드 세기보다 레인지 안에서의 맞는 역할입니다. 87 수딧은 분명 좋은 핸드입니다. 그런데 UTG 레인지에서는 이미 잭10, 10-9, 98과 같은 핸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중간 보드를 커버하는 역할이 일부 겹칩니다. 또한 보드에 잭 10-9이 깔렸을 때 87은 스트레이트를 완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 레인지에 있는 킹, 퀸 등의 더 높은 스트레이트에게 큰 팟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65 수딧은 743, 652, 543과 같은 더 낮은 보드 쪽을 커버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플러시나 상대 레인지와 겹치지 않는 스트레이트 등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87 수딧은 좋은데 역할이 조금 겹치고 65 수딧은 낮은 보드 커버라는 역할이 더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솔버가 65를 섞는 것은 65가 더 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UTG의 레인지에 빈칸을 채워주는 기능이 더 분명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200BB UTG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킹 잭, 에이스 10, 퀸 10, 잭 10과 같은 오프스딧 브로드웨이는 높아 보여도 도미네이션 때문에 불편하다. 둘째, 87, 76, 65, 54와 같은 낮은 수딧 커넥터는 핵심 수익 핸드가 아니라 열어도 손해는 아닌 EB 0 근처의 오픈이다. 셋째, 이 핸드들을 섞는 이유는 낮은 보드 커버와 레인지 보호 때문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200BB UTG에서는 당장의 핸드 세기보다 레인지를 활용한 운영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100BB입니다. 아직은 딥스택입니다. 그래서 200BB와 비교했을 때 레인지가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자세히 보면 약 10콤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부분 낮은 투기성 핸드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미들 수디 커넥터나 로우 파켓 페어처럼 지금 당장 강한 힘은 부족하지만 보드와 잘 엮였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핸드들을 영어로는 스페큘레이티브 핸드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생각하면 투기적 핸드인데 여기서는 이해하기 쉽게 투기성 핸드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100BB도 여전히 깊은 스택이지만 200BB만큼 낮은 수딧 커넥터나 로우 파켓 페어가 큰 팟을 노릴 여유는 줄어듭니다. 즉 임플라이드 오즈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보드 커버용 핸드들이 일부 정리되고 레인지가 더 표준적인 UTG 구조로 가까워집니다. 중심은 4파켓 이상의 파켓 페어, 강한 ASX, 수딧 브로드웨이, 그리고 플레이어빌리티가 좋은 일부 수딧 커넥터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200BB에서는 낮은 보드 커버와 큰 임플라이드 오즈까지 신경 쓴다. 100BB에서는 그 여유가 약간은 줄어들고 더 단단한 표준 UTG 레인지로 정리된다. 이제 50BB 구간입니다. 100BB와 비교하면 몇몇 핸드가 다시 살아납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잭, 일부 에이스10 오프수딧, 퀸9 수딧과 같은 핸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스택이 줄어들면서 핸드의 가치 기준이 조금 바뀐다는 겁니다. 딥스택에서는 낮은 수딧 커넥터나 로우 파켓 페어처럼 보드와 강하게 엮였을 때 큰 팟을 노리는 핸드들이 아직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50BB로 내려오면 이런 투기성 핸드들의 인플라이드 오즈는 크게 줄어듭니다. 맞췄을 때 뒤에서 더 뽑아낼 스택도 줄고 SPR이 낮아지면서 플랍부터 리버까지 편하게 보면서 에코티를 실현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들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반대로 에이스잭이나 에이스10 오프수딧 같은 하이카드 핸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 핸드들이 갑자기 프리미엄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50BB에서는 100BB보다 스택이 얕아지기 때문에 깊은 스택에서처럼 애매한 탑페어로 아주 큰 팟을 잃을 위험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에이스잭의 장점이 엄청 커졌다기보다 단점이 딥스택보다 덜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또 에이스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에이스스, 에이스킹, 에이스 퀸과 같은 강한 에이스 X 조합을 일부 줄여주는 블라커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강한 3벳이나 올인 압박이 나오면 포기해야 하는 핸드입니다. 다만 먼저 오픈했을 때 폴드보다 아주 근소하게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낮은 빈도로 레인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퀸9 수딧도 비슷합니다. 퀸9 수딧은 아주 강한 핸드는 아니지만 수딧 개퍼로서 플러시 가능성이 있으며 스트레이트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수딧과 연결성이 조금씩 섞여 있는 핸드입니다. 50BB에서는 54, 65 수딧처럼 크게 맞아야 하는 핸드보다 퀸9 수딧처럼 즉시성 있는 요소와 플레이어빌리티를 함께 가진 핸드가 일부 더 쓰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100BB에서 50BB로 내려오면 낮은 투기성 핸드의 인플라이드 오즈는 줄어들고 하이카드 가치, 블라커, 탑페어 가치가 있는 핸드들이 상대적으로 살아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50BB는 깊은 운영보다 즉시성 있는 핸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이제 25BB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질문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이 핸드 열어도 되나 였다면 25BB부터는 열고 나서 3벳이나 올인을 맞으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25BB에서는 4파켓, 3파켓, 2파켓과 같은 낮은 포켓 페어와 54, 65, 76 수딧과 같은 낮은 수딧 커넥터가 대부분 빠집니다. 이 핸드들은 깊은 스택에서는 셋,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맞췄을 때 큰 팟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BB에서는 그만큼 뒤에 남은 스택이 없습니다. 게다가 오픈 후 올인을 맞으면 콜하기도 애매하고 폴드하면 오픈한 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성 핸드들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살아남는 건 에이스 잭, 에이스 10 오프 수딧, 에이스 듀스 수딧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이스 X 수딧, 그리고 킹 퀸, 킹 잭, 퀸 잭과 같은 수딧 브로드웨이입니다. 25BB 레인지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25BB는 보드 맞추로 가는 핸드보다 오픈했을 때 기본 기대값이 있고 블라커와 하이카드 가치 덕분에 얕은 스택에서 더 쓸만한 핸드가 추가되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15BB입니다. 25BB와 비교하면 레인지가 한 번 더 압축됩니다. 가장 먼저 빠지는 건 낮은 파켓 페어입니다. 25BB에서는 5파켓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15BB에서는 5파켓이 거의 빠지고 6파켓도 거의 배제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5BB에서 5파켓으로 오픈했다가 뒤에서 올인이 들어오면 콜하기도 애매하고 폴드하면 오픈한 칩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UTG에서 5파켓으로 바로 올인하기에는 뒤에 남은 플레이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5BB UTG에서는 낮은 파켓 페어가 정말 애매해집니다. 수딧 커넥터나 수딧 개퍼도 줄어듭니다. 10-8 수딧, 9-8 수딧과 같은 핸드들은 플랍 이후에 잘 맞춰서 운영해야 가치가 나는데 15BB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는 핸드는 더 명확합니다. 에이스 10 오프 수딧 이상, 에이스 5 수딧 이상, 퀸잭 이상급의 브로드웨이 콤보에 7파켓 이상의 파켓 페어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부터는 투기성 핸드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당장 쌓을 수 있는 준비된 핸드들만 남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10BB입니다. 여기가 제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15BB에서는 5파켓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10BB에서는 4, 5, 6파켓과 같은 낮은 파켓 페어가 다시 보입니다. 더 얕아졌는데 왜 낮은 파켓 페어가 다시 들어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쓰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5BB에서는 낮은 파켓 페어로 작게 열었다가 올인을 맞으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폴하기도 어렵고 폴드하면 오픈한 칩을 다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10BB에서는 이 핸드들을 처음부터 올인으로 처리합니다. 즉 4파켓, 5파켓, 6파켓은 셋을 맞추러 가는 핸드가 아니라 선 올인함으로써 상대를 압박하며 상대가 콜을 받아도 어느 정도 승부가 되는 셔브 핸드입니다. 반대로 10BB에서도 여전히 오픈 폴드가 가능한 핸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스 9 오프수릿, 에이스 67 수릿과 같은 핸드입니다. 이 핸드들은 처음부터 올인으로 밀어넣는 핸드가 아니라 오픈 폴드 성격의 핸드입니다. 쉽게 말해 먼저 EBB로 열 수는 있지만 뒤에서 강한 올인이 들어오면 폴드하는 핸드들입니다. 그럼 이런 핸드들이 10BB라는 얕은 스택에도 왜 여전히 오픈 레인지에 남아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에이스 블락커입니다. 내가 에이스를 들고 있으면 상대가 에이스, 에이스 킹, 에이스 퀸과 같은 강한 에이스 계열 핸드들을 가질 조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0BB에서의 EBB 오픈 레인지가 약한 핸드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안에는 에이스, 킹스, 퀸스, 에이스 킹 수릿과 같은 강한 핸드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EBB로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올인으로 압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에이스 9 오프 수릿, 에이스 67 수릿과 같은 핸드는 에이스 블라커를 가지고 있고 강한 핸드들과 같이 오픈 레인지 안에 섞이기 때문에 10BB에서도 오픈하는 핸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5BB에서 10BB로 내려오면 운영의 목적이 아니라 승부가 목적인 4파켓, 5파켓, 6파켓 같은 낮은 파켓 페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에이스 9 오프 수릿, 에이스 67 수릿과 같은 핸드들을 에이스, 킹스 등과 더불어 EBB 오픈 레인지에 섞어주며 상대를 압박합니다. 결과적으로 10BB는 마지막 오픈 폴드 구간입니다. 동시에 선 올인 전략이 본격적으로 섞이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스택, 모든 포지션의 차트를 전부 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 레인지를 외워야지가 아니라 뎁스별 레인지 변화를 보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200BB에서는 운영과 임플라이드 오즈, 100BB에서는 표준적인 UTG 구조, 50BB에서는 하이카드와 블라커 가치, 25BB부터는 3백과 올인 대응, 15BB에서는 투기성 핸드와 애매한 파켓 페어 정리, 10BB에서는 오픈 폴드와 선 올인이 함께 섞입니다. 결국 GTO 차트는 외우는 표가 아니라 상황별로 핸드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전략 지도입니다. 오늘은 UTG 오픈레인지가 스택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이 넘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